자, 2026년 바로 지금 세계 경제의 판도를 뒤흔들고 있는 아주 중요한 변화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중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인데요. 겉으로는 정말 조용하지만 그 안에서는 사실 엄청난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가 알던 그 세계 공장이라는 말, 이제는 정말 옛날 이야기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궁금하지 않으세요? 지금 전 세계 제조업은 정말 어렵거든요. 물건값은 계속 떨어지고 공급망은 엉망이고요. 그런데 정말 이상하게도 중국의 어떤 산업들은 이걸 다 이겨내고 심지어 더 잘 나가고 있다는 말이죠. 도대체 어떻게 그럴 수 있는 걸까요? 여기에 바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 아주 흥미로운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답이 참 간단했죠. 중국은 인건비가 싸니까. 맞아요. 수십 년 동안 그게 정답처럼 여겨졌어요. 근데 이젠 아닙니다. 그 공식 완전히 깨졌어요. 중국은 이제 전혀 다른 곳에서 경쟁력을 찾았거든요. 바로 그게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알고리즘 효율성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중국의 그 새로운 경쟁 엔진, 그 심장부가 도대체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겠습니다. 보세요. 이 차이가 정말 극명하죠? 왼쪽은 과거, 오른쪽이 바로 현재입니다. 예전엔 그냥 사람을 싸게 써서 이익을 남기는 노동력 장사에 가까웠다면 이제는 게임의 룰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인공지능, 즉 AI를 이용해서 효율을 극한까지 끌어올리는 거죠. 이게 바로 알고리즘 효율성입니다. 이제 경쟁력의 원천이 사람이 아니라 똑똑한 AI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럼 이 엄청난 AI 엔진은 도대체 뭘로 돌아가는 걸까요? 딱 세 가지 핵심 재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데이터예요. 그것도 어마어마한 양의 데이터죠. 세계 최대 공장에서 뿜어져 나오는 산업 데이터가 AI를 학습시키는 연료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니 해도 강력한 정부 지원이죠. 돈도 대주고 기준도 만들어주고 한번 제대로 해봐라 하고 판을 깔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알리바바나 화웨이 같은 빅테크 기업들이 이걸 실제로 구현해내는 기술 생태계를 꽉 잡고 있다는 점. 이 세 가지가 완벽하게 맞물려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로 어떻게 돈이 되느냐? 그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아주 간단합니다. 예를 들어 공장 기계가 나 곧 고장날 것 같아 하고 미리 신호를 줘요. 그럼 생산이 멈출 일이 없겠죠? 또 물건 배송할 때 가장 빠른 길을 실시간으로 찾아주고요. 제일 대단한 건 카메라로 제품을 쓱 훑기만 해도 사람이 절대 못 찾는 불량품을 콕콕 집어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낭비는 줄이고 생산량은 늘리니 당연히 원가가 확 내려가겠죠? 그래서 가격을 싸게 팔아도 이익은 더 많이 남는 그런 마법 같은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백문이 불여일견이죠. 이론은 이쯤 하고 이 지능형 공장이라는 게 실제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주 강력한 사례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그 주인공은 바로 탄광입니다. 네, 맞아요. 그 탄광이요.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위험하고 힘들고 비효율적인 산업의 대명사잖아요. 그런데 바로 그 탄광이 지금 중국에서는 AI 혁명의 가장 빛나는 상징이 됐습니다. 정말 믿기 힘든 변화죠. 숫자로 보면 더 놀랍습니다. 이게 불과 2년 전 2024년 데이터인데요. 이 AI 탄광의 순이익률이 무려 40%입니다. 40%.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세계적인 투자은행 모건 스탠리보다 2배나 더 많이 벌었다는 얘기예요. 탄광이 금융회사보다 돈을 더 잘 번다니 이게 말이 되나요? 생산성은 또 어떻고요? 여기서 일하는 직원 한 명이 1년에 만들어내는 가치가 1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거의 14억 원에 육박합니다. 이게 다 AI 자동화 덕분이죠. 말 그대로 사람이 하는 일의 가치가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이 모든 게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캄캄한 지하 갱도에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대신 로봇 드릴이 혼자 땅을 파고 자율주행 트럭이 석탄을 실어 나릅니다. 24시간, 1년 내내 단 1초도 쉬지 않고요. 공상과학 영화가 아니라 지금 중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건 그냥 탄광 하나만의 특별한 얘기가 아니에요. 아이폰 만드는 폭스콘에서는 AI 로봇이 정밀 조립을 하고요. 전기차 만드는 BYD 공장에서는 AI가 재고 관리를 다 합니다. 심지어 철강, 화학 같은 전통적인 굴뚝산업까지 AI로 에너지를 아끼고 있어요. 말 그대로 중국의 모든 핵심 산업으로 이 혁명이 불길처럼 번져나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래서 중국 얘기가 나랑 무슨 상관인데? 바로 그게 핵심입니다.
이건 더 이상 중국만의 얘기가 아니에요. 이 조용한 혁명이 지금 전 세계에 어떤 거대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지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이게 모든 걸 말해줍니다. 바로 작년 2025년 기준인데요. 중국 제조업이 AI를 도입한 비율이 67%. 그런데 미국은요, 겨우 34%입니다. 거의 2배 차이죠. 이건 그냥 단순한 격차가 아니에요. 따라잡기 정말 힘든 수준으로 이미 멀찌감치 앞서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이 격차가 우리에게 뭘 의미할까요? 딱 3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가격 경쟁이 이제는 상대가 안 돼요. AI로 원가를 낮췄으니 얼마나 공격적으로 나오겠어요? 둘째, 그래도 품질은 우리가 낫지 하는 자부심. 이제 그것도 옛말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기술 격차가 거의 사라지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중국 말고 다른 데서 만들자는 차이나 플러스 원 전략 있죠? 그것도 쉽지 않아요. 중국만큼 AI로 효율을 내는 곳이 지구상에 없으니까요. 결국 상황이 어떻게 되냐면요. 서구의 제조기업들은 이른바 협공을 당하는 셈이에요. 앞에서 덮치는 중국산 제품은 가격이 너무 싼데 뒤에서 밀고 들어오는 제품은 또 품질이 너무 좋아요. 이쪽으로 피할 수도 저쪽으로 피할 수도 없는 아주 어려운 상황에 갇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은 이겁니다. 이거는 이제 중국의 성장 스토리 그 이상이라는 거죠. 이건 글로벌 산업 전체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신호탄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을 세계의 공장이라고 부르면 안 돼요. 그건 옛날 이름입니다. 이제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작업장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에서 우리가 딱 하나 기억해야 할 게 있다면 바로 이겁니다. 앞으로 산업시대의 승자는요, 가장 싼 노동력을 가진 나라가 아니에요. 땅 파서 자원 나오는 나라도 아니고요. 바로 가장 똑똑한 알고리즘을 가진 쪽이 모든 걸 가져가게 될 겁니다. 중국의 이 조용한 혁명은 어쩌면 우리 모두에게 보내는 강력한 메시지일지도 모릅니다. 제조업의 미래는 이제 코드로 쓰여질 거라고요. 그리고 그 미래를 맞이하려면 우리도 지금 당장 프로그래밍을 시작해야 하지 않을까요?